이상호의 뉴스 비평입니다. Reporters Without Borders,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단체가 있죠. 매년 12월 요맘때면은 한 해 동안 피살된, 또 수감되거나 억류되거나 실종된 언론인들을 분석해서 통계를 내는 단체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언론인이 전 세계적으로 348명, 인질로 잡혀 있는 기자는 60명이라고 하고요. 올해 80명의 언론인이 살해됐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위험 지역에 아예 기자를 보내지 않죠. 죽을 일이 없습니다. 고작 저항해도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저를 비롯해서 10여 명 해고되면 그뿐입니다. 목숨 걸고 기사 쓰는 기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참 기자들이 천하태평합니다. 촛불 이후에 언론이라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전 국민들이 그렇게 총을 모아서 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던졌으면 현장에서 각오를 하고 싸워야 할 텐데 그런 치열함이 없습니다. 대학생이 가장 불신하는 매체가 조선일보가 아니라는 사실, 저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신뢰하지 않는, 불신하는 매체가 인사이트라고 하는 매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인사이트라고 하는 매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그만큼 인사이트라고 하는 매체, 뭐 이런 매체예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 반대도 불구하고 3천억 원이 들어가는 북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시작했다. 오늘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착공한 날인데 이런 기사를 그냥 온라인에다 대고 책상에서 손가락 까딱거리면서 기사 쓰는 매체들이 많아졌습니다. 조선일보를 능가하는 그런 온라인 매체들이 파죽지세로 젊은이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 언론은 참으로 태평하게 크게 다르지 않은 노선을 견지하고 있죠. 매년 언론인들 살해 보도를 보면 참 대한민국 기자로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KBS인데요. 13.6%.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미국발 이슈에 경제 둔화를 우려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대한민국 KBS, 우리 시청료를 받아서 언론 활동을 하는 KBS 톱뉴스예요. 여러분들 체감되십니까? 대부분 우리 국민들.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미국 이용하는 동맹은 문제다. 동맹은 상호적인 건데 미국을 이용하는 일방적인 동맹은 문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이게 결국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방위 비용을 분담하잖아요. 상대국이랑. 그걸 압박하기 위한 카드인데 제가 얼마 전에 YTN 보도 중에서 훌륭하다라고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10차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우리는 9천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5배, 2배까지 많은 액수를 불러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 총액도 적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GDP 비율도 적다. 나아가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예 기지 사용료를 미군 측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런 보도를 통해서 한국 측의 협상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방위비 협상.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1,000억 원 정도까지 양쪽의 차이를 줄였대요. 그러면 1조가 살짝 넘는 액수로 타결이 아마 시도가 됐습니다만은 막판에 미국 쪽에서 거부를 했고 현재 다음 회의의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이 조금 전에 종료가 성황리에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한국당만 빠졌어. 자, 2015년 3월의 기사예요. 정확하게 3년하고 한 9개월 전, 거의 4년 전의 기사인데 조선일보에서 어마어마하게 띄운 기사입니다.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이 유라시아를 횡단한 철도 티켓이 발견됐다. 딱 보면 토키오에서 베를린까지 철도로 가는, 물론 이제 일본에서 부산까지는 배로 오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철도로 가는 철도 티켓이에요.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역사적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손기정 기념재단 이사장인 새누리당 지금 자한당 김성태 의원은 1930년대 손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열차를 타고 대륙으로 나갔지만 이제 우리 힘으로 남북 간 끊어진 철도를 연결해 유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작자가 오늘 빠졌잖아요. 저는 이게 수구 기득권 세력의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잖아요. 수백 조의 가치가 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했던 건데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를 수호한다고 하지만 대단히 반시장적인 처사 아닙니까? 그죠?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남북 철도 교통이 연결되면.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촛불이 원하는 평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따위 반시장적인 행보를 취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지적해주는 언론은 없다는 얘기죠. 일단 착공식은 열었지만 이제 착수까지가 홈런입니다. 남북 간에 물론이고 미북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내 여론이 통일되고 단합돼야 될 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어깃장 놓고 4년 전에는 남북 간 끊어진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라고 했던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 추락사 때문에 문제가 많죠.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물론 위험한 건 사실인데 그나마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다. 눈에 보이는 독감으로 인한 고도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하루 이틀 부작용을 면밀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투약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전문가들 인터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미국과 한국이 협조하에. 이게 2009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약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미플루 이거 정신 창란에다가 이거 환각되고 자살하는데 이거 북한에 보내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제기하는 글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눈앞에 그 독감 때문에 고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높은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부작용은 그나마 우려는 되지만 낮기 때문에 투약하는 것이 맞고 북한에도 필요하다면 보내주는 것이 인도적으로 좋은 일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MBC인데요. 6.4. 무슨 일입니까 이거? 6.4%? 3배 가까이 뛰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찾아봤어요. 그 전에 무슨 드라마가 대박 드라마가 있었나? 비밀과 거짓말이 뉴스데스크 전에 끝났는데 시청률이 한 30% 나왔나? 봤더니 12.4%밖에 안 돼. 그러면 별로 시청률 상승 요인 요소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럼 편집을 기막히게 했나 봤더니 나름대로 수긍이 가요. 해외발 경제 뉴스보다는 국내 특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떤 기사인가 봤더니 지난번에 KT 화재 소화액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쐈잖아요. 분사했는데 그래도 불이 안 꺼졌잖아요. 알고 봤더니 방화문으로 막힌 곳에다가 쐈다는 거야. 그러면 불을 끄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왜 엉뚱한 곳으로 안내했나 KT가 소방관들을 물었더니 도면을 잃어버려서요. 글쩍글쩍. 야,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엉터리, 응? 참. 잘 될 것 같다 보고받았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 그나마 지금 트럼프가 크리스마스 한국민들한테는 위안의 카드를 보내줬어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내비쳤다는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한반도 평화 또는 북핵이 외교 정책, 글로벌 외교 정책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에서 상당히 좀 아래에 있었어요. 중동이라든가 저 시리아가 위에 있었고, 근데 상당히 위로 올리는 역할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죠 그동안. 그 결과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 등 최근 방한한 당국자로부터 북한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에 나온 반응이라는데 이례적으로 트위터에다가 이런 사진도 올렸어요. 비건 그리고 또 이 여성분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이래요. 이 두 분이 딱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딱 레터 보고서를 읽고 있죠. 얼마나 이분들 얼굴이 상당히 쩔고 있죠. 트럼프 한성질 하니까 상당히 긴장된 가운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 이런 식으로 의지를 밝혔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두를 거 없다. 막 이러면서 속도 조절론을 계속 제기했던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프로그레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조만간 1, 2월 달 중으로 뭔가 북미 간에 이제 협의가 임박한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뱃속에 30cm 철사가 들어 있었대요. 헐. 여기 배 이렇게 철사 이거 수술 도구라는데요. 이거를 하도 아파서 수술하고 나서 몇 해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너 아프면 빼달라고 하지 왜 지금 왔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같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위자료 플러스 해서 이 병원이 망할 정도, 이를테면 한 1,000억 정도를 요구할 수 있어요. 미국 같으면 징벌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야 빼달라고 하지 그랬어 라고 하고 실제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 5년간 평균인데요. 환자가 병원을 이긴 경우는 1.3%. 이런 뱃속에 이런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보통 할 거 아니에요. 단 한 명 정도밖에 병원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하면서 보통 집까지 파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지면 물어야 돼, 상대방까지. 그럼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거? 자꾸 저희가 환기를 시켜드리는데 이거 보세요. 경기도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수술방 안에 CCTV만 설치되어 있었으면 저 쉽게 이길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1.3%밖에 못 이겼다는 것은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로서는 없잖아요. 환자들로서는. 근데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여론이 좋은 거야 지금. 91%가 수술방 CCTV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남성 여성 20대부터 70대까지 쫙 전체적으로 90%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의 경기도 도정 6개월 갑자기 이재명이 왜 나오냐고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야. 경기도에서만 시험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수술방 CCTV 설치를. 그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그래서 경기도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수술실 CCTV 설치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경기도 그 좋은 걸 경기도만 합니까? 빨리 보복부와 정부가 나서서 전국으로 확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여론이 필요하잖아요.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언론들이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언론들이. 이 정도 되면 이재명 그렇게 싫으면 경기도에서 그 담당한 뭐 국장이나 본부장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경기도는 해보니까 좋더라. 시민들 여론조사도 인용해서 보도하고 그럼 확산이 될 텐데 안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재명 도와줄까 봐. 자, 일본의 초계기 고도 330m까지 접근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위협 비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위태로웠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가해를 가한 동네 폭력배가 너 왜 째려봐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더구나 우리는 그 비행기를 쳐다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난파 중이었던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서 레이더를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일관된 우리 군의 입장은. 그런데 초계기가 있기에 걸렸던 거지. 근데 우리가 봤더니 야, 이 새끼 왜 노려봐 임마 왜 째려봐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오히려 상황인데 보다 좀 강력한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SBS입니다. 4.6%인데요. 역시 KBS랑 똑같아요. 3대 지수가 급락했다. 니케이도 폭락했다. 우울하죠. 근데 우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권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뭐 전문가들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위기감을 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시장도 걱정이다. 물론 걱정하는 건 좋죠. 근데 이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소될 일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톱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지 KBS, SBS 톱으로 올렸어요. 그런가 하면 눈물 호소에도 마침표 못 찍은 산안법. 빈손 국회가 우려된다. 우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께서 국회를 찾아가서 제발 법 좀 만들어 달라. 눈물로 호소했죠. 국회 환노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즉 위험 작업의 도급,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 하는 점에 관련해서 이 어머니께서 저는 세월호 어머님을 뵙는 것 같았어요. 자기 자식 죽은 거 그 자체만으로도 도저히 추스릴 수 없는 그 아픔, 일어나지조차 못할 텐데 계속 언론사 쫓아다니고 인터뷰 많이 여러분들 보셨죠? 다른 자식들한테 이런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국회까지 가서 이렇게 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위험 작업의 도급, 즉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즉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가 열리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자한당에 의해서 막혀 있다는 것이죠. 저 자한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범죄단체 아닙니까? 범죄단체 여러분. IMF 때도 늘었던 기부가 불신이 커지면서 올해는 16%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부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증오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압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아픔이 있으면 품어주는 게 정치와 사회 구조의 역할인데 어머니가 가서도 법을 만들어 달라는데도 정쟁을 이유로 안 돼. 뭐 이런 어떤 사랑이 계속 결렬되고 불통되는 그런 시대적인 정서가 전체적인 사랑, 사회적 사랑을 확장시키는 걸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보수가 선점한 유튜브 정치 이런 거 증오의 정치거든요. 전 보수가 아니라 이제 태극기의 모욕 부대라고 보는데 이들은 계속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증오의 방식으로 증폭시킵니다. 증오는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죠? 증오라는 종교는 사랑의 종교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압도했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힘겨운 도전, 팟캐스트, 유튜브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와서 지금 정가의 뜨거운 화제, 핵으로 지금 다시 유시민 작가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TV 홍카콜라 오픈하자마자 어마어마합니다. 뭐 1, 20만 구독 그리고 구독자는 12만 7천을 넘어섰어요. 한편 우리 고발뉴스 뉴스방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보니까 12만 5천.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극적이지도 않고 욕도 없고 증오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 증오의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홍카콜라에 비해서 이제 조금 미약해졌네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공유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JTBC 뉴스룸인데요. 시청률 안정적으로 5%. 큐시트 보니까 재밌어요. 청와대 오기 전에 수집한 정보. 김태우가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했다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자료들이 청와대 오기 전 검찰에서 수집한 자료라고 하는 특종을 했는데 김태우 측에서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도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당시에 김태우가 제시했던 자료는 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근무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을 보내고 정상적인 루트로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박영호와 관련된 첩보도 보니까 민간인 사찰이라기보다는 정부 지원금 사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적인 업무였다. 자,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 자신의 개인 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벤처부의 자료 요청에서 공식 문건을 받아봤대요. 청와대 해명과 일치했다는 것이죠. 검찰 범죄정보과에 있던 17년 5월 24일에 벤처부에서 보낸 공문이 이거랍니다. 여기 찍혀 있네요. 7년 5월 24일 접수. 맞다는 거죠. 그리고 협조 요청 사항도 지급받은 멘토링 활동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이게 민간의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한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내사를 지시한 사람도 없고 자가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자료를 올려주셔서 저희가 인용해봤습니다. 남북철도 착공식 평양까지 1시간, 베이징까지 5시간.
모스크바까지 8일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과거에는 다 이렇게 다녔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손기정 옹도 당시 유라시아 패스 요 티켓 가지고 갔던 것인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수백억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인데 좀 반가운 뉴스들 의미를 좀 부연해주고 동기를 창출해주는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뉴스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인용해서 경의선 철도 현대화로 30년간 약 14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40조 원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분석을 했네요. 그런가 하면은 서울에서 유럽까지 열차 여행이 이루어지면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거쳐서 모스크바까지 8일. 그런가 하면은 최대 1억 3천만 톤의 화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야,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2014년 기사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할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아예 이걸 명칭을 붙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외교 안보 3대 구상 가운데 하나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게 철도를 단일화하는 거를 백본 근간으로 하는 경제 이니셔티브죠. 여기 보면 당시에 카자흐스탄이랑은 아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해서 철도 협력 양해 각서를 추진했어. 이미 다 해놨어 박근혜가. 그 이제 완성본 가장 중요한 단절 부위가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이니까 이거를 잇는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감옥에 있는 박근혜도 하루 정도는 뽑아서 거기 가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거니까 박수도 치고 이거 테이프 커팅도 하게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는데 정작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웃기는 거죠. 카풀 자체 반대는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나경원 씨가 얼마 전에 택시 운전 기사들 모인 집회에서 카풀 서비스 허용을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큰 박수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시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대요. 일관되죠. 자한당 김성태나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나 일관됩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매년 교수들이 투표로 뽑는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가 됐다는데 임중도원.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다. 할 일은 많고 길은 멀다. 아직 제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적폐청산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 저마다 원했던 많은 촛불 정권에 대한 기대가 있을 텐데요. 내년에는 좀 가속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중도원 이런 사자성구가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